여러분,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 전라도 술에 취한 아버지와 침묵하는 어머니, 그리고 마을에서 인정받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었던 오빠. 어린 소녀 지연은 그 속에서 고통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 하나로 지연은 새벽 버스에 올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의 웃음을 지켜낸 어머니, 손주들과 마당에서 웃는 할머니로 살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공감을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이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지연의 집은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좁고 눅눅한 흙집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그득하고 겨울이면 바람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이불을 아무리 껴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보기엔 평범한 농촌 가정이었지요. 그러나 지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저녁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싸구려 막걸리 항아리 냄새가 배어 있었고 말끝마다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했지요. 딸들에게 보내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낯빛은 늘 창백했고 두 눈은 늘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움직임도 느리고 무언가 말하려 하면 금세 목구멍에서 막혀버리는 듯 했지요. 지연은 그 눈빛을 보고 자랐습니다. 언제나 두려움과 체념으로 젖어 있는 그늘진 시선이었습니다. 태호는 큰오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특한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힘이 좋고 말솜씨도 있었으며 아버지 일을 돕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지요. 태호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농사 걱정은 없지. 그러나 집안에서의 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오빠가 무릎에 앉혀주면 좋아했고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길은 변했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그 속에 깔린 폭력은 지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켜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태호는 늘 낮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금방 번개처럼 바뀌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손찌검이 이어졌습니다. 말 안 듣지? 어디 두고 보자. 그 말 뒤에는 주먹이 따랐고 때로는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오빠 편을 들었지요. 아들은 집안 기둥이야. 누나든 동생이든 말을 듣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은 집안에서 규칙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주전자 손잡이를 부여잡은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끝내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가늘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지요. 지연은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지연은 그때 1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답게 웃고 싶었지만 웃음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오빠의 손이 다가오는 순간 웃음은 항상 두려움에 삼켜졌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웠고 아침이 와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지연은 속으로 작은 목소리를 되뇌었습니다. 나는 혼자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가슴에 먹처럼 번져갔습니다. 봄철 논밭은 연두빛으로 물들고 마을 어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길가의 핀 민들레조차 그녀의 눈엔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세상이 밝고 푸르러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 모든 빛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고 흙 방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잠든 듯한 집을 깨웠고 곧이어 술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가장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오빠의 그림자가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함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너는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돼. 들키면 다 같이 죽는다. 태호가 내뱉는 그 경고는 지연의 입술을 봉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손에 힘을 주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곧 주워 담으며 아무 일 없는 듯 밥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지연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의 침묵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너무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시절 지연은 차츰 알았습니다. 자신은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숨죽여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느 틈에선가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입술은 떨렸고 눈물은 베개에 젖어 새벽마다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마음은 두 갈래 갈라졌습니다. 오빠의 따뜻한 손길을 여전히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손길이 언제 또다시 폭력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갇혔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그 모순 속에서 지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바람은 논둑을 스치고 저녁에는 닭이 울어 어둠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유년의 기억이 가장 따뜻해야 할 공간에서 그녀는 이미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10살이 채 안 된 아이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틈은 앞으로 더 벌어지고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새벽 창문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너머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빛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올 것임을.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임을. 마을의 봄은 분주했습니다. 논두렁에는 물이 차올랐고 땅 냄새와 풀 냄새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몸에서는 다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14살 아직 아이였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작고 낯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무거운 줄 알았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메스꺼웠고 새벽마다 알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눈치챘습니다. 흐린 새벽 부엌불을 다 끈 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지연아, 너 혹시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가늘게 손을 맞잡고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은근히 오르내린 말이었습니다.
14살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빛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는 밥상 위 그릇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흰 쌀죽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웅크렸습니다. 누구냐? 누가 그런 짓을 했어? 당장 말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의 그림자가 뒤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태연이 밥상을 치우는 척하며 말했다. 아버지, 동네 형부 놈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더이다. 지연이가 그 아이랑 다닌 거 봤다고. 그래? 그렇지. 그게 틀림없지. 아버지의 말은 곧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동네를 돌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내 딸 망친 놈은 형부다.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여?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형군의 집안은 가난하고 힘이 약했습니다. 억울해도 크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형군은 동네 어른들에게서 따가운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침묵하는 사이 애꿎은 소년이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집안은 더 큰 파국으로 가라앉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지연의 곁에 앉았습니다. 등불을 껐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방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아이 지우고 싶니? 조용한 물음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입술만 깨물었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다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마을에서는 지연의 존재 자체가 낙인이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며 물었습니다. 야, 너 배에 뭐가 있대? 지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깊은 수치 속에 놓여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면 심장이 뛰듯 작은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밤마다 속삭였습니다. 너만은 절대로 같은 괴물이 되지 않게 할 거야. 아버지는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 밖에 나가지도 마. 사람들 앞에 얼굴 내밀 생각도 하지 마라. 그는 곧 지연을 집안 깊숙한 헛간 같은 방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지연은 창문 틈으로만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은 자유롭게 흘러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갇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때때로 방 안에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괜히 입 열어서 다 망치지 마. 그 말은 협박 같았고 또 하나의 족쇄였습니다. 지연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은 부서져 가지만 뱃속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길과 작은 손길이 외로운 밤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부엌 한쪽에 작은 죽을 데워와 지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너는 지금부터 어른이야. 아이를 지켜야 하지 않겠니? 지연은 죽을 넘기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아이와 함께. 집은 여전히 감옥 같았습니다. 오빠의 그늘, 아버지의 분노, 마을의 차가운 눈길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처음으로 지켜야 할 존재를 품었다는 사실이 지연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이제 무너지는 대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이가 있어. 이 아이와 함께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곧 그녀를 더 큰 선택으로 이끌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지연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집안에서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눈길 하나하나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헛간에 오래 머물게 했고 밥상에조차 함께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문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괜한 일 만들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명령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조심스레 그녀 곁에 왔습니다. 작은 솥에 죽을 끓여오거나 헌 기름종이에 참기름을 묻혀 그녀의 말라붙은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떨리는 손길은 말보다 더 크게 가슴에 스며들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익숙한 한숨만이 오래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음에도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선 아낙네들의 속삭임이 퍼졌지요. 저 집은 망했다더라. 딸이 그 모양이라니. 애구, 애는 어쩌려고.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집안까지 번져왔습니다. 지연은 작은 창문 틈으로 웃고 떠드는 또래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멀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웃방 여사가 헛간 앞에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오른 국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 텐데 국수라도 좀 먹어. 나눠 먹으면 힘난다. 방 여사의 눈빛은 오래된 갈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겨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그녀의 목은 메어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교회 권사 김정숙이 찾아왔습니다. 바구니에 감자와 누런 단무지를 담아 웃으며 내밀었지요. 아가, 세상은 넓어. 서울에 나 아는 집도 있으니 언젠가 길이 열리면 가보도록 해.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조용한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고달퍼졌습니다. 지연은 2차례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뒷문을 나섰지만 얼마 가지 못해 발소리에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또 한 번은 새벽 장터로 향했으나 오빠의 굵은 손이 등 뒤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어? 태호의 눈빛은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떨며 서 있었습니다. 손등이 파르르리며 흙먼지가 묻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내 입 다물고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위협이자 가두는 족쇄였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숨을 삼킬수록 목이 메고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벽은 점점 높아지고 두꺼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곁에서만 작은 위로를 더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세상은 언제나 변하니라. 그 말 한마디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무기력해지면서도 뱃속의 아이가 자신을 대신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체온 같은 작은 생명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고 집 앞 도랑이 불어나며 흙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지연은 자리에 누운 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멀리 버스 정류장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김 권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아는 집이 있다. 길이 열리면 가보도록 해.
지연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결심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 집은 여전히 감옥이었고 오빠의 그림자는 밤마다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의 국수, 권사의 작은 약속,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은 지연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잔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연은 아직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도는 실패했고 부끄러움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 흐르는 유리 너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집을 벗어난다. 아이와 함께 살아서. 그 결심은 불확실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단 하나의 희망이자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하루는 여전히 무겁고 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절망의 벽은 높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조용히 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문틈으로 작은 짐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쌀이 조금 남으면 바쁘게 주머니에 담아 숨겨두었고 낡은 버선 한 켤레라도 챙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이 오면 가지고 가라.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들판에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술을 삼킬 힘도 없이 숨이 가빠왔습니다. 몇 날 며칠 기침이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아버지는 누운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마당에는 상주를 알리는 흰 천이 걸렸고 사람들은 명복을 빌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든 광경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슬픔보다 가볍게 스며드는 낯선 해방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집안의 주도권은 오빠 태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책임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농기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내 몫이지. 내가 다 해야 해. 지연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그림자였지만 어딘가 급히 어른이 되어야 하는 그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집안이 잠잠해질 무렵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길을 가야 한다. 내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지연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무섭습니다. 괜찮을까요? 넌 강하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니? 아이를 데리고 나아가거라.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두 모녀 사이에는 오래 쌓인 침묵이 풀려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던 시각, 지연은 작은 보자기를 들고 품속에 아이를 안은 채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어둠은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지연을 배웅했습니다.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입술은 끝내 떨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 대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차창에 매달린 희미한 전등 불빛이 새벽 안개를 뚫고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졸린 듯 작은
작은 숨을 골고루 내쉬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습니다.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은 떨렸지만 마음속은 단단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자 차는 곧 논두렁과 산자락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차 멀어졌고 고향의 어둠은 뒤로 밀려갔습니다. 지연은 창문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낯선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괜찮다. 같이 가자. 너는 내 아이다. 지연은 품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대답하듯 작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버스는 점점 더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농촌의 혼탁한 공기가 멀어지고 낯선 도시의 불빛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낼 것이다. 아이와 함께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삶을 만들겠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비로소 새 희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감옥 같던 집을 떠나온 발걸음이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역에 닿았을 때 새벽 공기는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스쳤고 낯선 말소리와 휘발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작은 보자기를 움켜쥔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보다 강하게 몰려온 것은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마을에서 권사가 말했던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골목 끝 작은 하숙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인자한 얼굴의 주인 아주머니가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먼 길 왔네. 방 하나 내줄 테니 밥하고 청소 도와주면 돼. 그 목소리에 지연은 그만 털썩 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하숙집 부엌은 작고 오래된 연기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그 부엌에서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옷은 늘 기름 냄새가 배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지연은 살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를 곁에 눕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렇게라도 살자.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이는 고른 숨을 쉬며 잠들었고 그 숨결은 지연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연의 아들은 성실하게 자라났습니다. 학교에 가서 뛰어놀던 작은 아이는 곧 공부에 몰두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을 만큼 성실했습니다. 교과서를 꼭 끌어안고 돌아오는 모습은 지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 나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라. 엄마가 옆에 있잖니. 그날 밤 지연은 어린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을까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해준 거지요. 아들은 졸업 후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반듯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지연은 가끔 손으로 입을 가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고통 속에 품었던 아이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지요. 시간은 다시 흘러 아들 집 마당에는 손주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멈추어 섰습니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한때 자신이 갈망했던 소리였습니다. 울음이 아닌 웃음, 폭력이 아닌 장난, 두려움이 아닌 자유. 손주 하나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 말에 지연은 깊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마음은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술에 취해 휘청대던 모습, 폭언, 침묵, 그 모든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성실히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이셨지. 그래도 우리를 위해 애쓴 사람이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과거를 버린 게 아니다. 나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감춘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지켜낸 선택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손주들은 마당을 가득 메우며 뛰어놀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가슴은 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전이 전부가 아니구나. 길은 달라질 수 있구나. 사랑이 바꿀 수 있구나. 지연은 알았습니다. 기적이란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님을. 오랜 고통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붙잡은 용기, 그 용기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떨리는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맑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나는 살아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다. 지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지연의 삶은 지금도 우리 곁에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눈물 속에서 길을 찾은 그녀처럼 누구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절망 끝에서 용기를 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